네, 오늘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정확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트레드 원픽 엠뱅골드 최원동 매니저와 함께 만나볼게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오늘 시장에 맞춰서 하나씩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전일 담았던 기주사 한화 분명히 잘 가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 우려감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지금 좀 큰 네.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런데 지금 속보가 나왔죠. 이 민주당에서 333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하락한 건 좀 다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악재도 아니었는데 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시장을 보면 아침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던 지주사로 차익 매물이 집중된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은 이제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이 됐고요.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3%를 요거를 빼고 이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땐 그 합의가 없었어도 어차피 지금 이 다수 여당이기 때문에 좀 강행 처리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. 다만 이제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합의가 되다 보니까는 매끄럽게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런 것점에서 지금 상법 개정에 있어서는 결국 지주사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20몇 프로까지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까지 찍었던 건데 오늘 빠졌을 때는 제가 볼 땐 뭐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주사는 지금 정도 가격대에는 우리가 매수 관점 보시면 되겠다.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히려 오늘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.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럼 이 종목도 함께 보시죠. 루닛인데요. 분명히 오늘 호재가 가득 있었습니다. 네.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보호예수가 해제되더라도 안 팔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처음으로 빅테크 기업인 MS와 함께 협업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니 시장이 이거를 해석을 잘못한 건지 네. 왜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 진짜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저도 왜 매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.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자 지금 그 루닛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사실 의료 시장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었고 네.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세계 최대 의료기관이 또 메이오와 계약하면서 그 많은 데이터를 또 학습하게 되면서 실증 사례까지 겪게 되는 거고요. 또 독일의 최대 이 의료 네트워크까지 계약하면서 지금 미국, 유럽에 이런 그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도 공동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의료 AI 기업 중에서 빅파마, 그다음에 이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의료기관 여기하고 계약 체결된 곳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루닛밖에 없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와중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의료 AI를 통해서 일반 의사보다 4배나 더 정확한 그런 진단 결과를 내놨고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루닛의 솔루션이 탑재되는 건데 저는 이런 내용이라면 사실 상한가가 도 좀 그 이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. 네, 그 오늘 강화호재인데. 네, 굳이 빠진 이유를 본다면은 아침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오던 터라 아마도 이제 어떤 재료 노출 이런 것들에 빠진 것 같은데요. 지금의 위치를 본다면은 지금 루닛이 시가총액 2조가 안 되거든요. 근데 지금 그 해외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이런 의료 AI 기업들 보게 되면은 이 조 단위가 훌쩍 넘어가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건데 루닛은 지금 우리가 아는 웬만한 빅파마,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빅테크, 그다음에 웬만한 의료기관까지 다 들어가서 중동 시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절대 놓치면 안 될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이게 의심받고 있는 게 이제 뭐 유상증자할 것이다 또는 최대주가 이제 보호해수 기간 끝났으니까 팔지 않겠냐라는 건데 최대주가 보호해수 기간 끝났다고 이거를 팔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 보고 있고 네. 유상증자도 지금 어느 정도 좀 현금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점에 있어서 의심할 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심할 것 없이 호재에 집중해보면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럼 현 시점 저희는 어떤 섹터와 기업에 주목해봐야 하는지 그 섹터부터 함께 바로 열어보겠습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변수에도 제약바이오는 편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사실 너무 오래 쉬웠는데 이제 좀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거든요. 사실 변수에 편안한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네. 이 변수에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꼭 제약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닛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고 몇 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. 다음 주가 이제 미국과의 무역 합의 기한입니다. 그렇죠. 7월 8일까지 만약에 무역 합의가 안 되면 네. 우리가 이제 이번 연초에
이 무역 전쟁 때문에 정말 큰 폭락을 겪었잖아요.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막 반토막이 날 정도로 네. 정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? 정말 트럼프를 원망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건데 만약에 무역 합의가 안 된다면은 그 시절이 또 올지도 모르겠죠. 그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런 무역 합의에 있어서 사실 만약에 무역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이나 중국 이런 G2 국가들은 조금 빠졌다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꽤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. 네. 왜냐면 이런 무역 합의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또 국내 시장입니다.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매도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변동이 생기고 있다. 근데 이런 변동은 지금까지 정황을 보게 되면은 최소한 중간 합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변동에도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하자라는 거고 일단 지금 그 무역 합의 관련해서 일본만 안 될 가능성. 네.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어서 35%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경고했고요. 그렇죠. 자금이 좀 들려오고 네. 있죠. 그러면서 인도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무역 협정 관련해서 마무리 예정이다라고 또 발표했고 중국은 이미 중국 그 중간 합의까지 거쳐가고 서명까지 한 상황이고 캐나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지금 디지털 관세 글세 때문에 이야기, 네. 잡음이 있었지만은 그 없애기로 했고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 미국과 협상 중에 있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만 지금 약간 좀 잡음이 있는 거지 다른 쪽은 큰 잡음은 없고 지금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는 말이 다음 주면 다수의 무역 합의가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전망이고 이게 그 누구도 다음 주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죠. 트럼프도 모릅니다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. 네, 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잡음이 나올 수 있다.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변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. 네, 근데 이럴 때 이러한 잡음과 변수 우려가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어떤 매력이 있나 궁금해요.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네.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.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이 안 빠졌던 게 제약바이오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면 네. 지금 오늘 수요일이고 목 금 남았잖아요. 그리고 다음 주 8일이면은 미국 시간으로 8일이기 때문에 그렇죠. 월화까지 남아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 속에는 이런 제약바이오도 잘 갈 수가 있어서 오늘 준비한 종목 제약바이오고 네. 지금 이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꼭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역 합의까지 불안한 상황은 없는데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. 또 외국 네. 매도는 안 될 것 같아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하는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좀 그 장주 나쁘고 심했던 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? 네, 수에즈 운하에서 이 석유회사 바지선을 침몰했다는 거죠. 지금 우리가 중동 리스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네.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이제 봉쇄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석유회사 바지선이 침몰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또 이란이 그 봉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받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 준비하는 것을 미국 정부 당국이 포착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.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이 낙폭이 좀 컸던 이유가 중동 이슈가 추가된 거라면 중동 이슈는 우리가 최근에도 겪었겠지만은 그 오래 안 가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슈라고 한다면 빠른 반응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이런 우려감의 이 중동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낙폭이 심했던 거고요. 이 부분은 빠른 반등에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 무역 합의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이 잡음에도 결국 왜 끝났을 때 올라갈 정보를 보자는 거고 제가 예측하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중간 합의로 끝날 것 같거든요. 네. 어떤 그 합의가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다기보다도 만약 10가지였던 그 합의 사항이 있다면 가장 쉬운 5가지 합의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. 중국이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로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인도나 유럽 같은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최악은 피하는 거라서 시장은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어떤 그 시장 변수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날 수밖에 없는 이 바이오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 시점의 불확실성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. 지금 이 타이밍에 제약바이오를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어떤 기업 담아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. 네.
오늘의 기업은 알테오젠이네요.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기대감 갖고 있을 것 같고 네. 지금 특히 일본의 다이치 산교와 함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방암 치료제죠. N2에다가 SG 제형을 넣겠다라고 하는 호재가 지금 있잖아요. 네. 많은 분들이 언제 그 결과가 나올까, 언제 뉴스가 보도가 될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호재인지 좀 궁금해요. 일단 지금 N2 일상 같은 경우는 연말쯤 나올 것 같아서 네. 그걸 당장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걸 기대하기보다도 아. 제일 중요한 게 특허 문제거든요. 네. 그래서 특허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테오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맞는 정맥 주사 있죠. 이 정맥 주사를 SC 주사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1시간 맞는 주사를 그냥 우리 주사 금방 맞잖아요. 네. 그런 주사로 바꿔주는 그런 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웬만한 의약품을 다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키투르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의 그 기술을 공급해서 지금 머크의 키투르다가요 정맥 주사인데 이제 SC로 바꿔주는 겁니다. 네. 근데 정맥이 지금 키투르다의 면역 항암제가 연간 40조가 팔리고 있거든요. 40조의 그 40조가 팔리는 이 IV 주사를 SC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어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겁니다. 그 로열티가 최대 5%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럼 이것만 했을 때 40조에서 절반에 대한 5%만 본다 하더라도 1조거든요. 네. 그러면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 알테오젠은 매년 1조가 들어오는 그 로열티만으로 1조가 들어오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. 1년에요. 네. 네. 그러면 1조로 봤을 때 우리가 퍼 20만 본다 하더라도 20조가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이 키투르다 같은 경우는 연간 40조가 되는 거고요.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N2는 연간 작년 기준으로 8조가 나오는 그러니까 ADC 그 신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N2인데 네. 그 N2하고도 이제 이 IV 제형을 SG로 바꾸는 계약을 한 거고 1상에 진행 중에 있는데 1상 결과가 잘 나오면은 3상 끝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이 N2가 만약에 그 1상이 잘 끝나서 3상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이 N2가 지금 ADC를 대표하는 약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N2 했을 때는 다른 ADC 개발사까지 다 알테오젠이 온다는 이야기죠. 그만큼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약품과 계약을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회사까지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확정된 매출에도 불구하고 특허 문제 때문에 지금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 그런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인데 네. 할로자임이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이만큼을 걸어놨습니다.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알테오젠의 어떤 특허가 겹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던 건데 이걸 지금 머크에서 이미 할로자임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요. 이 특허는 무효다라고 했고 그 무효 심사를 진행 중인데 만약에 그게 무효가 아니면 특허 그 심사를 시작도 안 하거든요. 그 심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이 할로자임의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거의 뭐 90%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머크의 계획이 10월 달이라고 했는 건데 지금 그 알테오젠의 특허가 따로 지금 등록 절차 해놨고요. 지난달 초에 NOA라고 하는 이 특허청이 심사를 마친 후 등록 허가 상태로 지금 받은 건데 네. 돈만 내면은 4주 뒤에 등록이 되거든요. 오. 그게 이번 주가 4주 차입니다. 네. 그럼 이번 주에 알테오젠 특허가 따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. 네. 그렇게 되면 할로자임 특허는 이제 거의 뭐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를 필두로 해서 알테오젠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알테오젠 40만 원 또 그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? 그러니까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. 코스닥 시총 1등에는 알테오젠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쵸. 이번 주 이제 이 알테오젠 특허 등록이 될 거로 보여지고 이거는 거의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특허 등록과 함께 정고점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아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좀 55만 원까지 높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. 하고 손절가는 30만 원으로 좀 넉넉하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.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? 자, 오늘 시장 변동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제가 볼 땐 너무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날 어떤 쪽으로 우리가 그 포트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.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